100세 시대 장수의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청결입니다.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단순한 외모 관리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장수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일상적인 청결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우리의 몸에서 가장 쉽게 세균이 쌓이고 감염될 수 있는 신체 부위는 장수와 면역력에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들 부위를 깨끗하게 유지하면 질병 예방은 물론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장수와 건강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신체 부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발가락 사이입니다. 발은 우리의 몸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부위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세균과 곰팡이가 쉽게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발가락 사이에 오랜 시간 동안 습기가 차면 균들이 자라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몇 년간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발 관리와 면역력 사이에 상관관계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가락 사이를 깨끗이 관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감염이나 염증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았으며 특히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발 관리를 철저히 할 경우 면역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이 다른 신체 부위로 전파되는 것을 막고 전반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0대 초반의 김모 씨는 오래전부터 발가락 사이에 지속적인 가려움증과 불쾌한 냄새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엔 이를 가벼운 문제로 생각하고 무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발톱에 감염이 발생하고 점차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감기나 다른 질병에 쉽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찾아갔을 때 의사는 발가락 사이를 철저히 세척하지 않아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발가락 사이의 청결을 엄격히 지키고 이를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연은 발 관리의 중요성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발가락 사이를 제대로 세척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을 세척하기 전 따뜻한 물에 5에서 10분 정도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발가락 사이에 쌓인 먼지와 땀, 죽은 피부 세포를 부드럽게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가락 사이를 세밀하게 비누와 물로 씻습니다. 특히 발톱 밑이나 발가락 사이, 깊숙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세척해야 합니다. 세척 후 발가락 사이를 물기 없이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습니다. 세척 후 항균 성분이 함유된 로션이나 스프레이를 발가락 사이에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세균 번식을 예방하고 발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은 오장육수와 연결된 곳으로 자주 마사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피로를 풀어주고 신체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발을 마사지해 보세요.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를 손끝으로 부드럽게 눌러주며 발끝까지 마사지합니다. 이를 통해 혈액 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발가락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피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줍니다. 이 동작은 발과 다리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배꼽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몸의 다양한 부위들이 특정한 에너지 흐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배꼽은 배꼽 주변이 중초라 불리는 소화와 관련된 중요한 부위로 간주되며 신체의 기와 혈순환, 그리고 장기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여깁니다.
배꼽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전반적인 건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의학적 관리법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모 씨는 70대 초반의 남성으로 배꼽 주변에 가려움증과 붉은 반점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 방문한 후 의사는 배꼽 주위에 위생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며 장기간의 땀과 먼지 그리고 세균이 쌓여 감염을 일으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배꼽을 철저히 세척한 후 감염 증상이 서서히 개선되었고 이후 배꼽 청결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습니다. 정 씨의 사연은 배꼽 관리를 소홀히 하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배꼽은 그 자체가 깊이가 있어 청소를 잘 하지 않으면 더러워지기 쉬운 부위입니다. 배꼽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따라해 보세요. 배꼽 주변을 세척할 때는 따뜻한 물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배꼽 안쪽까지 물이 닿도록 세심하게 세척하며 적절한 비누나 삼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척 후 배꼽은 부드러운 수건이나 면봉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줍니다. 이때 너무 세게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배꼽 안쪽에 남아있는 물기가 곰팡이나 세균 번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또한 한의학에서 배꼽 마사지는 중환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배꼽 주변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면 기와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장기의 기능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사지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위장관의 경련이나 불편감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귀 뒤쪽입니다. 귀 뒤쪽은 다양한 신경과 혈관이 밀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곳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또한 귀 뒤쪽에 축적된 먼지와 기름, 땀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귀 뒤쪽이 신수경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여깁니다. 이 부위는 신장 기능과 관련이 있어 한의학적으로 신체의 음양을 조절하고 기를 순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부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곳을 관리하면 신장 기능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의원에 내원한 80대 박모 씨는 최근 몇 달간 귀 뒤쪽에 지속적인 가려움증과 통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초기에 그는 가벼운 피부 트러블 정도로 생각하고 무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악화되었고 귀 뒤쪽에 붉은 발진과 염증이 생겼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결과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여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의사는 박 씨에게 귀 뒤쪽의 청결을 유지하고 해당 부위에 적절한 한방 치료를 병행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귀 뒤쪽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뜸 치료와 지압을 추천합니다. 뜸 치료를 통해 혈액 순환과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뜸을 이 부위에 놓으면 신체의 기운을 돕고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뜸은 염증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유익합니다. 귀 뒤쪽을 지압하는 것도 한의학적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귀 뒤쪽 신수경혈을 부드럽게 눌러주면 신장 기능과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끝으로 귀 뒤쪽을 가볍게 눌러주며 기운이 원활히 흐르도록 도와주면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손톱 밑입니다. 손톱 밑을 단순히 외적인 피부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위가 신체 내부의 에너지 흐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손톱은 음혈을 대표하는 부위로
손톱 밑의 건강은 혈액순환과 기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손톱 밑에 염증이나 감염이 생기면 이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체내에 불균형이 발생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손톱 밑은 청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손톱 밑을 청소하기 전에 따뜻한 물에 손을 5에서 10분 정도 담가두면 피부가 부드러워져 세균과 먼지를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손톱 밑을 청소할 때는 부드러운 칫솔이나 손톱 전용 도구를 사용하여 깊숙한 부분까지 세척합니다. 이때 너무 세게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손톱 밑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손톱 주변을 원을 그리며 가볍게 눌러주면 혈액 순환을 돕고 손톱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손톱 밑을 청소한 후 항균 성분이 포함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손톱 밑은 건조하기 쉬운 부위이므로 세척 후 보습제를 발라주어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손톱과 소화기 기능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소화 기능을 튼튼하게 유지하면 손톱 건강도 좋아진다고 믿습니다. 소화를 돕는 약재나 차, 예를 들어 생강차나 감초차는 손톱 밑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5번째로는 무릎 뒤쪽입니다. 이곳은 피부가 접히고 땀과 기름이 쌓이기 쉬운 부위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염증, 발진, 가려움증, 세균 감염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이 많이 나면서 이 부위에 습기가 차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무릎 뒤쪽은 피부 접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 자극을 받기도 쉽고 더운 날씨나 장시간 앉아 있을 때 피부에 자극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 뒤쪽 염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붉어짐, 가려움증, 부풀어 오름, 따끔거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세척과 함께 관리가 필요합니다. 더 심해지면 피부과나 한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 뒤쪽을 씻은 후에는 보습 관리가 중요합니다. 추천 보습제 성분으로는 알로에 베라, 시어버터, 호호바 오일 등이 함유된 제품을 선택하면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기적으로 마사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릎 뒤쪽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면 혈액 순환이 촉진되고 피부의 자극이 완화됩니다. 마사지 중에는 손끝으로 무릎 뒤쪽을 가볍게 눌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부종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무릎 뒤쪽과 같은 부위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혈액 순환과 기혈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피부가 민감해지고 염증이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혈 순환을 돕는 한방 치료를 통해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기혈 순환을 돕는 약재로는 당귀, 숙지황, 청공 등의 약재가 기혈 순환을 돕고 무릎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무릎 뒤쪽 관리 팁을 참고해 보세요. 장시간 앉아 있을 때 무릎 뒤쪽이 압박을 받지 않도록 자주 자세를 바꿔주세요. 면 소재 등의 통기성이 좋은 옷을 착용해 땀과 습기를 차단하세요. 여름철에는 땀을 자주 닦아내고 무릎 뒤쪽이 땀으로 젖지 않도록 합니다. 결론적으로 무릎 뒤쪽은 자주 관리하지 않으면 피부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적절한 세척과 보습, 마사지 등으로 이 부위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면 피부 염증이나 감염을 예방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주 신경 쓰지 않던 부위들을 철저하게 세척하고 관리하는 것이 장수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깨끗한 몸은 단지 외모의 문제만이 아니라 면역력 강화, 질병 예방, 피부 건강까지 모두 연결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몸의 각 부위가 제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고 건강한 삶을 위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게 되셨을 거예요. 오늘부터 조금 더 신경 써서 씻고 관리하는 습관을 만들어 건강하고 행복한 긴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말처럼 자신을 잘 돌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